고등학교 물리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운동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운동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물리량들을 배웠다면 오늘은 직접적으로 운동 법칙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힘과 관련된 법칙들인데요. 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운동 상태, 빠르기, 운동 방향, 즉 속도가 변하는 요인입니다.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가속도와 관련이 있겠네요. 이때 단위는 뉴턴을 쓰고요. 1뉴턴이라는 힘은 1kg 물체를 1m/s만큼 세크 제곱만큼 1m/s제곱만큼 즉 가속도 1만큼 가속도 1m/s제곱만큼 가속시키는 힘의 크기입니다. 근데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 여러 힘에 대해서 어떻게든 현상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같은 효과에는 하나의 힘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분석하기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알짜힘 혹은 합력이라고 부르고요. 알짜힘을 구하는 건 힘의 합성이라고 얘기해요. 운동 상태, 속도,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서 역시 알짜힘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뉴턴, 2뉴턴 두 힘이 당기고 있네요. 각각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큰 힘, 3뉴턴이 힘이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다. 두 번째 그림, 왼쪽으로는 1뉴턴, 오른쪽으로는 2뉴턴 서로 반대 방향을 당기고 있네요. 각각으로 분류해도 좋지만 오른쪽으로 1뉴턴의 하나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알짜힘이 1뉴턴이다. 그것도 방향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짜힘을 구하다 보면 여러 힘들이 작용하는데 이 작용하는 것들을 다 구하다 보니 더하다 보니 알짜힘이 0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알짜힘이 0이에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없습니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이런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해요.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 속도가 일정한 상태. 물체의 빠르기나 운동 방향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와 관련된 법칙, 뉴턴 운동 법칙 제1법칙이 되겠고요. 관성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물체의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혹은 알짜힘이 0이면 혹은 힘의 평형 상태에 있으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 혹은 등속 직선 운동한다. 같은 방향 같은 빠르기로 가려고 한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힘이라는 물리량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정의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들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들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작용하면 그 가속도 우리가 실험으로 계산해 보니 가속도의 크기 같은 힘이 작용할 때 먼저 같은 물체에 대해서 질량이 같은 물체에 대해서 힘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의 크기가 커요. 힘이 크면 클수록 같은 물체인데도 더 빠르게 더 많이 속도가 변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속도 변화량이 작습니다. 즉 가속도의 크기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운동 상태는 힘이 크면 클수록 많이 변하지만 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적게 변해요. 즉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적은 속도로 혹은 더 큰 물체일수록 더 같은 크기만큼의 속도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운동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힘이 더 크게 들어간다. 이게 뉴턴 운동 제2법칙 혹은 가속도의 법칙 혹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F는 ma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두 법칙이 힘의 성질, 힘이 작용할 때 어떻게 되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데를 얘기했다면 세 번째 법칙은 힘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힘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석과 같이 한 자석이 다른 자석을 당기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다른 자석도 그 자석을 당기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 A가 B에 힘을 가한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한다. 이거 우리가 작용이라고 부르고요. 힘을 가한 대상을 앞에 써줍니다. F, A, B. A가 B에 힘을 작용했다. 그럼 반대로 B도 A에 역시 힘을 가합니다. 이를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B가 A에 힘을 가했으니까 F, 가한 물체 먼저 BA.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작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작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뉴턴 운동 제3법칙 혹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면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작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겠죠. 이건 우리가 힘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가한다. 얘가 왜 뜰까요? 네, 로딩이 다 됐군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구 위에 책상이 있고요. 그 책상 위에 책이 있습니다. 편하게 책이라고 할게요. F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용하는 힘들이 여러 가지 좀 써봤는데 F1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물체는 멈춰 있습니다. R자임이 0, 힘의 평형 상태라는 거죠. 0형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네요. 갑자기 저도. 힘의 평형 상태라는 거죠. F1은 지구가 물체 당기는 힘, F2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선생님, 지구가 물체를 당긴대요. 물체가 지구를 당긴대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가하네요. F1과 F2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F3는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에요. 책상에 작용점이 있고요. 반대로 F4는 책상이 물체를 받치는 힘입니다. F3는 물체가 책상을, F4는 책상의 물체를, 서로도 역시 작용, 반작용이에요. 하지만 이 상태는 힘의 평형 상태라고 했어요. R자임이 0인.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크게 같습니다.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과 책상의 물체를 받치는 힘도 크기가 같고요. 하지만 그 이유가 힘의 평형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힘의 평형은 무엇이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책상의 물체를 받치는 힘이 같아서 물체가 멈춰 있는 거예요. 자,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힘의 평형은 한 물체의 작용점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아까 합력. 합력은 여러 가지 힘들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과 같은 효과를 내는 힘이 합력이고 그걸 구하는 게 힘의 합성이며 그렇게 했을 때 R자임이 0인 상태가 힘의 평형이다. 한 물체의 작용점이 있습니다. F1과 F4 모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 힘을 가하고 B가 A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작용점이 서로에게 있어요. 이것을 잘 명심해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F1과 F2의 힘이 크게 같고 F2와 F3도 같고 F3와 F4도 다 힘이 크게 같아요. 하지만 그 이유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자세히 한번 적용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크게 A와 B라고 하는 하나의 물체, 두 개의 물체를 큰 하나로 봤을 때 왼쪽에서 F라는 힘으로 밀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힘의 법 관련된 운동 법칙들은 R자임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작용하는 힘은 멀리서 봤을 때 A, B 하나라는 큰 하나의 물체를 봤을 때는 왼쪽에 작용하는 F라는 힘밖에 없어요.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은 A와 B 질량 합한 게 되겠네요. 가속도는 역시 그 질량으로 힘을 나눠준 게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물체를 세분화해서 볼게요. A라는 물체부터 보겠습니다.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MA, 자신의 질량 스몰 m 곱하기 아까 가속도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분의 스몰 m F. 분명히 작용하는 힘은 왼쪽에서 F라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R자 힘은 그거보다 적어요. 왜 그럴까요? 반대편에서 힘이 또 작용하기 때문이죠. B가 A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줬고요. FB는 작용하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A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작용하는 건 없잖아. 하지만
그때 그 알짜 힘은 역시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속도가 변화하니까 힘은 작용하는 거거든. 근데 F라는 힘은 A에 작용하는데 나한테 작용하는 게 아닌데 B한테 작용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그 힘을 잘 들여다보면은 A가 B의 힘을 작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겠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시면 FAB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분의 라지 M F, 그리고 FBA도 방향만 다를 뿐이지 역시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분의 라지 M F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A랑 B라는 물체를 실로 연결하고요. 오른쪽에서 끌어봤어요. 역시 F는 크게 봤을 때는 A와 B라는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 큰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는 전체 질량을 가속도로 곱해준 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B라는 물체를 봤을 때 오른쪽에서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긴 한데 그 알짜 힘은 또 적어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분의 라지 M F. 적어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A와 B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이 당기는 힘, 장력이 작용합니다. A도 마찬가지인데요. F라는 힘으로 당겨지는 건 B라는 물체지만 역시 실의 장력, 실이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역시 또 알짜 힘을 받고 있어요. 그를 계산해주면 역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바퀴에다가 실로 A와 B를 연결해놨고요. B는 공중에 매달려 있네요. 공중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요. 물론 A라는 물체도 중력을 받습니다만 반대 방향으로 이 바닥이 A를 받쳐주는 힘을 받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중력과 바닥으로부터 받치는 힘이 평형을 이뤄서 그 힘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고려하지 않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전체 상황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A를 받치는 힘이 서로 작용 반작용 아니죠?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A에 작용한 힘은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요. B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네요. 그렇게 봤을 때 A와 B 하나의 큰 물체로 봤을 때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중력 라지 M G밖에 없습니다. 라지 M G. 하지만 역시 그 힘은 알짜 힘으로서 가속도로서 계산하기 위해선 아까 뉴턴 제2법칙에 의거하여서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고요. 가속도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분의 라지 mg가 되겠네요. 하지만 역시 말이죠. A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끌려와요. 왜? 장력 때문에. 이번엔 장력 때문인데요. 그 힘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 자신의 질량 스몰 m 알짜 m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FB도 분명히 중력이 작용해서 쭉 오는 것 같은데 알짜 힘이 적게 작용하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도르래 문제입니다. 양쪽에 A와 B가 매달려 있네요. 이번에는 아까 상황과 다르게 물체 A에 작용하는 중력을 상쇄시키는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하나의 물체 봤을 때는 받치는 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력 역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작용하는 A와 B 전체 큰 물체를 봤을 때 작용하는 알짜 힘은 라지 mg 마이너스 스몰 mg. 물론 라지 m이 그냥 스몰 m이 그냥 그거는 뭐 질량 차이가 있겠지만 그 방향은 우리 친구들이 잘 고려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다 아랫방향인데요. 같은 방향 아닌가요? 하나의 방향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이 클 때 A와 B가 둘 다 당기고 있긴 하지만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걸 잘 고려해서 부호를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제2법칙에 의거하여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a 곱하기 a 그랬을 때 가속도는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A는 중력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또 힘이 다르게 작용해요. 왜? 윗방향으로는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B 역시 아래 방향으로 라지 mg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또 힘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어요. 적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역시 윗방향으로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장력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적용할 때 여러분들 먼저 크게 보세요. 하나의 물체로, 전체 물체 하나의 큰 물체로 보고요. 거기에 작용하는 전체적 힘을 한번 찾아보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 가속도를 구해 보세요. 가속도가 전체 힘하고 좀 다르네요. 가속도를 통해서 이제 작은 물체들, 그 물체들을 구성하는 물체들을 분석해 보세요. 알짜 힘을 계산해 보세요. 선생님 힘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장력이 작용하는지 등등을 고려하여서 한번 운동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세워보시고요. 연립 방정식을 세워보시고 그를 통해서 알짜 힘과 비교하셔서 각각의 힘들을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약간 좀 진짜 수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물리인가 싶은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가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짝 배웠던 운동량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계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물리학 1 다음에는 어디부터 볼까요?